애교 필러를 하면 좋은 눈은 다른 시술이나 수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방법 있죠? 안녕하세요. 졸리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김지원 원장입니다. 각종 SNS에는 물론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배우분들도 애교 라인을 화장으로 더 강조하는 것 많이 보시죠? 한때 레이디 제인이라는 가수분이 애교살 필러의 대명사 같이 여겨지던 때도 있었죠.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오는 건가요? 언젠가부터는 애교살 전용 쉐이딩과 하이라이트가 키트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들 하니 나도 한 번이라고 거울 보면서 눈 밑 애교살을 그려보거나 상상해 보신 적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눈 밑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러나 인상을 망칠 수도 있는 애교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교살이 있으면 어려 보이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인다고들 하시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눈 밑 애교살은 어릴 적에는 통통하고 볼록하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꺼지고 퍼지고 나중에는 사라지게 돼요. 눈 밑 근육은 속눈썹 바로 밑부분에서 가장 도톰하게 되어 있고 안검판을 밀어 올려줄 수 있는 구조인데요. 나이가 들면 눈둘레근이 늘어지고 처지면서 애교살에 해당하는 근육도 늘어져서 애교 라인이 넓게 퍼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교살이 있으면 어려 보인다는 말 사실입니다. 또 애교살이 눈 밑 둘레근이 두꺼워진 부분이다 보니 웃는 표정에서 눈둘레근이 수축하면 이 애교살이 더 조여지면서 강조돼 보이고 볼록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애교살이 보이면 웃는 것처럼 느껴져서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게 되는 거죠. 애교살의 또 다른 숨은 역할은 바로 중안면부를 짧아 보이게 한다는 건데요. 중안면부가 밋밋하신 분에서는 특히 사진에서 얼굴이 길어 보이고 커 보이기 쉬운데 애교 라인이 확 살아있으면 중안면부 전체로 퍼지게 되는 시선이 애교 라인으로 몰리게 되고 중안면부를 시각적으로 분할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주게 되어서 중안면부가 짧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안면부가 길어 보이는 분들에게 간혹 애교 필러나 애교 수술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애교살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바로 애교 필러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시술인 것 같지만 애교 필러는 개개인의 얼굴과 눈 모양 그리고 눈 밑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시술해야 합니다. 특히 애교 필러를 하면 좋은 눈은 돌출눈이에요. 예전에 레이디 제인 님이 애교 라인이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라인은 제가 보기에는 살짝 과해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예뻐 보인 이유는 바로 제인 님이 돌출눈이시기 때문이에요. 눈은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윽해 보이는 느낌이 잘 들지 않고 안구가 밀어내기 때문에 애교 라인이 밋밋해지기 쉬운데 이 눈에 애교 라인이 강조되면 눈이 크면서 화려해 보이면서 그윽해 보이기까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도가 정말 높은 편이세요. 하지만 한물 눈의 경우는 눈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윽함이 있는 눈이죠. 그래서 애교 필러 시술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하는 식으로 애교 필러를 시술하게 되면 소위 울상이 되어버리고 눈이 더 작아 보이게 되는 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한물 눈에서는 애교 필러를 할 때 최대한 얇은 라인으로 하고 뒤쪽은 거의 없거나 엄청 얇게 끝나야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예쁜 애교 라인이 됩니다. 애교 필러는 특별한 위험성은 없는 필러 시술이지만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모르시지만 듣고 나시면 아하 하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애교 필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시술을 받는 경우에 나타나는 넓은 애교 라인입니다. 보통 예전에 맞은 애교 필러가 다 없어졌다거나 혹은 얇아졌다 라고 하시면서 재시술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의료진 판단 하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필러를 다 녹이고 1, 2주 후에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필러 시술을 받게 되면 필러를 둘러싼 얇은 바이오 필름이 유지된 상태에서 필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마치 뚱뚱한 소세지 라인 같은 애교 라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꼭 녹이고 시술 받으시는 게 처음 애교 필러를 맞으셨던 모양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잔주름인데요. 눈밑 피부는 아주 얇고 섬세한 조직이에요. 애교살이
애교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필러는 결국 그 부분의 피부를 늘어나게 하는데, 반복적으로 애교 필러를 맞으시면 이 부분의 피부가 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어린 나이에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게 돼요. 여러 번 맞지 않으셨더라도 넓고 높고 통통한 애교 라인을 원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필러가 줄어들면서 이런 잔주름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소세지 애교 라인을 유지하시려고 재시술을 받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애교 라인은 자연스러울 정도로 과하지 않게, 그리고 필요시 꼭 다 녹이고 재시술을 받으셔야 이런 잔주름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다른 시술이나 수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방법 있죠? 바로 지방이식입니다. 모 병원이 애교라인 지방이식으로 유명했는데, 그 병원의 특징은 애벌레 같이 굉장히 도톰한 애교라인이었어요. 내 걸로 하는 건데 지방이 필러보단 낫지 않나 싶겠지만, 지방하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말랑말랑 눌릴 수 있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눈밑 라인에서는 눌려서 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양을 넣어야 해서 애벌레같이 두꺼운 라인밖에 못 만든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진피이식입니다. 알로덤이나 메가덤 혹은 본인의 진피 조직을 이용해서 애교 라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눈 밑에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 수술은 진피 조직을 원래 애교살에 해당한 눈밑 근육 밑에 넣어줘서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진피 조직을 디자인해서 넣어주게 되면 얇거나 넓거나 높거나 낮은 본인이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애교 라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교 라인만을 위한 시술이나 수술이 아니라 하안검 수술로도 애교살을 만들 수 있어요. 근육이 늘어져서 애교 라인이 사라진 경우이거나 선천적으로 눈밑 근육이 느슨한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눈 둘레 근육을 강화시켜드리면 애교 라인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애교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숨어있던 애교 라인을 찾아드린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본인이 가진 근육의 두께나 모양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애교 라인에는 한계가 있지만, 눈밑 처짐 수술을 하면서 애교살까지 생기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눈밑 애교 라인 왜 그렇게 다들 갖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성형외과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 꼭 참고하셔서 더 예쁜 얼굴 되시기 바라요. 저는 여기까지 줄리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김지원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